네, 확률론과 미분 기하 서브 스터디 N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은 이제 토로스에서의 가우스 커버처를 구해보았고, 이제 가우스 커버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퍼스트 펀더멘털 폼과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이제 필요했었는데, 특히 이제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노말 벡터의 이제 내적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노말 벡터는 어떤 서페이스에 대한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최대한 어, 어, 노말 벡터를 이제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으면서도 세컨드 펀더멘털 폼에 있는 그 항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것들을 고민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 이제는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뭐 하나 이제 좀 노테이션을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메인 스터디에서 계속 R로 썼던 것 같아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그래서 메인 스터디를 조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R이라고 하고 R, U, V가 되면은 이제 뭐 X, U, V, Y, U, V, 이렇게 Z, U, V가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펀더멘탈 폼 같은 경우에는 RU가 이제 그 적벡터가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봤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그다음에 R 이렇게 써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 두 번 미분한 거를 지금 이제 노멀 벡터 방향으로 내적해 주는 거로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했던 관찰 중에 이제 RU, 음, R, I, J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것이 이제 이제 I 번째, J 번째로 미분을 하면은 I 번째, J 이제 똑같이 이제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sum of K 해서 이렇게 탄젠트 방향의 벡터가 이렇게 기술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노멀 방향의 벡터가 기술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RK가 이제 오소노말일 때, 오소노말일 때, RIJ, 사실 이제 RK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이제 이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실은 이제 올소노말인 거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윤유민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한번 윤유민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뮤트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여기다 옆에 쓰겠습니다. 네, 어, 다시 쓰자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이제 이계 미분에 대한 항이 총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정확히 4개지만.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 R 서브 UV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R 서브 UV를 그다음에는 친구가 정의사항 이제 UV R 서브 U 그다음에 이제 U가 되고 잠시만요. U 플러스 감마 UV
그다음에 V하고 S하고 플러스 그다음이 이제 회상 약간 뭔가 알아서 처리될 거라고 기대하는 코에피션트 항을 이렇게 주면은 일단은 이 친구는 이게 온전한 계산은 아니긴 하지만은 노말 벡터랑 내적한 그 값이 이 코피션트 2가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 알사 V가 이런 식으로 이제 orthogonal 하지 않을 때를 좀 문제 삼는 건데 그럼 그냥 다이렉트하게 이제 이 친구를 알사 V랑 내적을 해주면은 우연히 R, U, V, 콤마 R, U 잠시만요. R, U는 이제 계속 살고 U, V, U 그 다음이 이제 R 서브 U랑 R 서브 U 내적이니까 R 서브 U 크기 제곱이고 플러스 V 그 다음이 이제 R 서브 V랑 R 서브 U의 내적이죠. 그냥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작업을 시켜줍니다. R 서브 UV랑 R 서브 V의 내적을 취해주면은 어, 이런 식으로 R 서브 V의 그다음이 감마 UV U 그다음 이제 똑같이 내적 텀이 나오고 인 건데 저희가 이제 어 적어도 이 감마 UV 어퍼 V가 이제 나머지 벡터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모든 벡터를 다 공통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초점 맞춰주면은 이는 이제 변수 두 개짜리 이제 그 방정식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이제 꼴을 조금 변형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을 변수로 다루는 겁니다. 변수로 다룬다. 그냥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감마 UV 감마 UV V 곱하기 이제 앞에 식이 이걸로 계수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감 R 서브 U 그다음에 R 서브 U R 서브 V 똑같이 R 서브 U R 서브 V R 서브 V 제곱은 이제 그 이기 미분 3과 1이죠. 이 되는 거고 R 서브 U 똑같이 R 서브 잠시만요. R 서브 V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인버스 취해주면 적어도 이 감마 UV 텀들이 나머지 그 벡터들에 대한 정보량으로 표현은 된다. 그러니까 표현은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얘를 다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은 퍼스트 펀더멘털 폼의 인버스
곱하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관찰은 그 퍼스트 펀더멘털 폼에 대한 논의는 일단은 종료된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이 앞에 여기 철탑이랑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친구는 철탑이라는 항이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 친구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알사 V는 인투이티브하게 본면을 위해서 좌표면 그렸을 때 좌표면 위에 뜨는 그 벡터임을 이제 파라미터라이징 커플을 잘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아는 건데 그래서 알사 V랑 알사 V는 벡터긴 할 텐데 대체 어떻게 그려지는 벡터냐 벡터일 거냐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정보량 면에서 이렇게 정리할 거라는 면이었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두 번째 얘기한다면서 이제 말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지금 좀 정리해두고 이후에 좀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시는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 말씀 주세요. 먼저, 어, 우리가 이제 이 식에서 시작을 해서 양변에다가 지금 알서브 V, 알서브 V, 알서브 V, 알서브 U, 알서브 V를 지금 내적을 하는데 여기는 노멀 벡터니까는 지금 알서브 V나 알서브 U로 지금 내적을 하면은 결국에는 0이 될 것이고 이 파트는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고요. 이걸 방정식으로 쓰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거니까 얘네들을 지금 변수처럼 그거 변수 아니면 뭐 미지수처럼 취급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어 행렬 형식으로 쓰면 행렬 폼으로 쓰면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 인버스를 얘가 지금 사실상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거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R 서브 U, R 서브 U를 내적한 거고 이 부분이 R 서브 V, R 서브 V를 지금 내적한 거니까요. 사실상 이거는 지금 이 파트가 지금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래서 퍼스트 뭐 어떤 행렬 곱하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수가 어떤 이제 행렬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제 양변의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인버스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구할 수는 있다라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파트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R 서브 UV가 애초에 지금 이 3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만족스러운 건 있어요. 그 점에서 지금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얘를 직접 구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계속 어, 서페이스를 벗어나지 않거나, 아니, 공면을 벗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저평면을 벗어나지고 싶진 않은데 얘의 오브젝트 자체는 지금 3차원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똑같이 접근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 보면은 지금 R 서브 U, R 서브 U의 지금 이 값이 지금 퍼스트 펀더멘탈 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얘를 U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U로 미분을 하면 지금 이제 전에 이야기에서 이제 얘네가 이제 각각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라이프니츠 룰, 라이프니츠 룰, 라이프니츠 룰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R 서브 UU가 될 거고 얘가 RU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얘네들은 지금 내적은 지금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U에 대해서 했는데 똑같이 이제 RV에 대해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RUU, R, 이제 V에 대해서 해야겠군요. V에 대해서 하면 그러니까 지금 RUV, RU 플러스 RU, RUV니까 이게 RUV의 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이 RUV라고 하는 두 번 미분한 것은 사실은 이제 3차원 벡터긴 하지만 사실 얘는 지금 완전하게 지금 탄젠트 평면에서 지금 기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면을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러스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각 점마다 지금 이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 대한 거는 지금 다 이게 지금 RU가 지금 다 이렇게 뭐 벡터로 이렇게 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어떻게 잡았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값 자체도 지금 다 정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그 접평면에 의한 정보와 이 포인트 그 자체에 대한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값이 얘 자체, 이거 하나는 3차원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내적한 값은 결국에는 그 벗어나지 않는 값이에요. 어떻게? 이렇게요. 이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네. 말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 이 값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이 점들마다 각 공면마다 지금 공면의 점들마다 지금 정의가 돼 있는 값이잖아요. 그리고 어 이게 U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냐도 사실은 이 공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칼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 3차원을 벗어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스칼라기 때문에. 뭐 이 공면을 벗어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U 방향으로 그 커브가 그려진 그 커브 있잖아요. 그 커브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이게 있고 이렇게 정의된 거에 사실은 DTD 이거였다는 걸 기억하시는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값 자체는 이제 그 공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순전히 이제 그 공면의 안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값은 이 값이겠네요. 똑같이 이 파트는 이 파트는 사실은 이거에서 오겠죠. 이제 앞에 2분의 1 붙이면은 되겠죠? 이 파트는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윤현민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를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파트는 이제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 이제 있는 지금 이제 성분을 그냥 쓴 거예요.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UU를 지금 V로 미분해서 2분의 1을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VV를 한 거에 U 방향으로 해서 2분의 1을 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인버스. 예.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인버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유민 선생님 말씀 주시죠. 그, 지금 혹시 마우스 보이시려나요? 혹시 레이저를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어, Z를 누르면 아마 레이저를 바뀔까? 네. 네. 여기서 하나는 이제 partial V고 하나는 partial U잖아요. 혹시 네. 이거를 항상 같은 이제 미분 텀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조금, 일단은 정리는 조금 덜 된 상황이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이 값을 만드는 데 있어서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미분으로 쓰여진다라는 것만 일단은 확인을 하고 좀 더 정리된 폼은 저희가 이제 더 정리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값을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R6, RV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RUU, RV 플러스 이제 R6, RUV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사실 이 파트가 지금 위의 파트고 그러면은 이거 빼기 이제 이거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안 됐지만 일단 기본 컨셉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석천 선생님 말씀 주세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들리나요? 네네. 네. 그 아까 공면에서 내재된 관점으로 저 값은 스칼라니까 공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스칼라면 왜 공면 안에서 생각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이유가 저 R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2차원 공간에서 R3 공간으로 이제 옮겨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저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에 대한 스칼라면은 그게 스칼라든 벡터든 간에 어쨌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3차원이 먼저 주어져 있고 3차원이 앰비션 주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토러스가 살고 있다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서 사실은 이 R이란 걸 이제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3차원이라는 이 공간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그냥 어떤 함수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수를 이 퍼스트 펀더멘털 폼으로 두는 거죠. 각 점마다 지금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 정의된 어떤 네.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펑션이 존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스칼라라고 말씀하신 게 저 RU의 그 RU, RU를 의미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거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만약 되려면은 저희가 이제 3차원 공간으로 인베딩 하는 어떤 함수를 택하든 간에 저 RU의 벡터의 크기라던가 RU랑 RV의 내적했을 때 크기라던가 그런 게 다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 이제,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사실 2분의 1 붙여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RU, RV가 네네. 다를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또 그럼요. 다른, 지오메트리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오브젝트는 똑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그, 그러면은 결국 네. 어떻게 저희가 3차원으로 끄집어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면 저게 단순히 이제 그 펀더멘탈 폼이라 해서 뭔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제가
그 좀 다른 지식이 없어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네. 어, 말씀하신 것,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 네. 아직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어, 아, 그러면 그 천천히 나중에, 들으면서 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질문이 결국에는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R1으로 두고 나서 얘를 어떤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으로 만들었고, 네. 1번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와서 퍼스트 펀더멘탈 폼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 이제 이걸 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네, 그쵸. 그게 버리고 지금 얘만 지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렇게 버리려면은 저렇게 R1으로 하든 R2로 하든 불변한 어떤 성질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겠. 네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게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이 조건이란 게 무엇이지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먼저 성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는 그 네.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거는 맞아요. 아, 그리고 그러면 네.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었을 때, 과연 얘네들이 같은지, 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될 이 가우스 커버처, 뭐 K1이라고 쓸게요. 여기서의 가우스 커버처와, 네. 그 다음에 가우스 곡률, K2라고 했을 때, 얘네 둘도 네. 사실은 같게 나오는 게 저희의 목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같다라는 조건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아까 전에 뭐 2분의 1 한 거는 사실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같게 음, 나오는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같게 나오는지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R3를 버린다고 하셨는데, R3를 버리고 나도 어떤 공간이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럼 그때 그 공간에 아직 베이시스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건가요? 어, 베이시스는 사실, 네, 정확하게는 어떻게 딱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거든요.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처럼 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가는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R3에서에 있는 걸로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네, 만약에 그럼 토러스 위에 임의의 점에서 탄젠셜 플레인을 만들고 그게 벡터 공간을 이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토러스 위에서 탄젠셜한 벡터 두 개를 골라서 그 공간에서 그 베이시스로 이제 어떤 벡터들을 다루게 되면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R3를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네, 네, 아, 네. 네. 버렸다의 그렇게 의미가 좀 기술하겠다. 네,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네. 기술하겠다입니다. 이거를 네. 기술함에 있어서. 탄젠셜한 것만 가지고, 이 자체하고 탄젠셜한 것만 가지고. 사실 이 포인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했다면은, 이 포인트를 P라고 이 포인트를 Q라고 했으면, 이거 자체를 버리면은 뭐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좌표로서 사실은 이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 R3로 이야기를 하는 건 이 R3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실은 R3의 한 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러, 점에 있는 거는 P로 가고 이 점에 있는 건 Q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까 그 정석철 선생님이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내적이 왜 그 R3를 버린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 RU 각각 RU, RV를 그 탄젠셜한 곳에서 정의된 베이시스들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쟤는 탄젠셜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R3를 버린 게 되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네. 이게 그러니까 I를 가져가는 거지. 네네. I를 가져가는 거지. 어, 이제 그 3차원을 거쳐서 I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퍼스트 펀더멘탈 폼을. 네.
이게 네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퍼스트 펀더멘털 폼을 각각의 점마다 그냥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정의하는 순서 자체를 이제 이, 이게 자체를 이제 공간이라고 봐서 M이라는 집합을 이제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 집합 M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제 그 로컬하게 이제 표현되게끔 정의를 하는 거고 거기까지는 이제 전혀 외부 세계를 이제 상정하지 않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인 거고 또 이제 저희가 그 퍼스트 펀더멘털 폼을 이제 원래 자연스럽게 정의하기로는 외부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제 할당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내적으로 표현했었는데 이 그 매트릭스가 뜨는 거를 애초부터 점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애초부터 이 퍼스트 펀더멘털 폼을 어사인할 수 있는 구조를 주자. 그럼 뭐 그 i의 뭐 권리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라지 M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이 퍼스트 펀더멘털 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뭔가 적당한 도구를 정의를 하자 해서 이제 거기다만 리마니아 메트릭이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방향에서는 전혀 이제 심지어 여기까지 도달했는데도 외부 세계에 대한 상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부 세계와 그런 것들을 끊는 거라고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 네. 이게 저희 채널지기님이 올려주신 그 기아, 그 해석 첫 번째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하나 저희가 여기서 관찰한 거는 이 값들이 퍼스트 펀더멘탈 폼으로 완전히 기술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조금 정리가 덜 됐으니까 언제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좀 찾아봐서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 되게 그 뭐 위키에 가면은 막 있어요. 레비시비타 뭐 커넥션 뭐 그쪽 뭐 이렇게 그 뭐에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구해진다? 라는 게 돼 있는데 보면은 제가 조금 복사를 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잘 정리된 형태는요.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감마는 지금 똑같은 저희가 보는 그 감마고요. 이 G라고 돼 있는 게, 이 파트가, 여기가, 어, 지금 여기가 R, R, R 서브 R, R 서브 J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 R, J, R, J 이렇게 여기가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 K로 미분했다는 뜻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것까지 결합을 해서 그다음에 이 파트가 어 여기서 말하자면은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인버스의 L, R이에요. 이 파트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구하는 정리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가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고 다음 주에 이제 정리를 이제 총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트린직하게 어떻게 계산을 이제 하는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토러스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 토러스 자체가 어떤 집합일 거잖아요. 포인트들의 집합일 거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들의 집합일 거죠.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긴 한데, R2에 있는 어떤 영역에, 얘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 부분을, 어, 컨티뉴어스하게?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매핑하든 저쪽으로 매핑하든. 근데 이제 저희 순서상 먼저 M이 있고, 이 M에 대한 일부 영역에 대해서, 여기 이제 컨티뉴어스하게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위상적으로 호메오몰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 일부의 호메오몰픽한 이런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 몰픽을 이렇게 풋사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호메오몰픽은 이제 그 정의상 그 1대1 대응이라서 사실 이렇게 반대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풋사이가 있으면은 반대쪽으로도 풋사이 인버스가 존재를 하고, 이것도 뭐 컨티뉴어스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이 인버스로 정의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에요.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점에서의 그 U방향 탄젠트 벡터, 그 다음에 V방향 탄젠트 벡터, 여기를 이제 UV라고 할게요. 똑같이. UV라고 하면, U방향의 탄젠트 벡터, V라는 탄젠트 벡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탄젠트 벡터, 탄젠트 벡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어, 이제 이제 1차,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때, 그러면 그 탄젠트 벡터에 대해서 사실은 걔네들이 이제 3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3차원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었는데, 이제 더 이상 3차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3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적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적을 내적을 하면은 그 탄젠트 벡터 이렇게 두 개가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얘를 U 방향 벡터라고 하고 얘를 V 방향 벡터라고 했었을 때 이 값들을 계산하는 거는 3차원 벡터가 들어와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차원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는 얘네가 어떻게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결정해 주는 것을 이렇게 그냥 결정한다라고 주는 거. 예.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3차원 벡터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서. 3차원 공간을, 그 그, 중간에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저 퍼스트 펀던트 폼 물론 여기서 그건 아니겠지만 이 그냥 그냥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라 일단 말을 하겠습니다. 우선 얘를 정의하기 이전에 이 R 서브 U랑 R 서브 V가 무엇인지를 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디서 뭔가 음, 대비로 되는지 제가 좀 잘 못 잡겠어서. 네. 그 영상에 제가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혹시 그게 혹시 그 영상에 나와 있나요? 근데 아마, 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참고를 해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영상을 보실 때. 그, 네. 이제 저기에 김현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점을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저 RU, RV에 대해서, 저 R이라고 쓰면 이제 인베딩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저 푸사이 인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푸사이 인버스의 이제 정의역에선 U랑 V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김현진 선생님께서 탄젠트 평면을 이야기하셨는데, 탄젠트 평면이랑 저기 푸사이 안에서 지금 UV R2 서페이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지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어, 아니요. 살짝 달라요. 그런가요? 어, 네. 그러니까는 네. 같은데 달라요. 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구조가 좀 더 나오게 돼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얘를 벡터로 취급을 했었잖아요. 전 진짜 벡터였고 실제로 3차원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3차원 벡터 뭐 이렇게 어 뭐 A, B, C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탄젠트 벡터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언어만 가지고 네. 이 언어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들 때 가능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디퍼렌셜 오퍼레이터가 그 역할을 해요. U 방향의 음, 디퍼렌셜 오퍼레이터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이게 R2에서 뭐 R2로 가는 오퍼레이터 음, 그다음에 DV 똑같이 R2에서 R2로 가는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요. 네. 얘가 지금 역할이 RU 역할을 해주고 얘가 역할이 RV 역할을 해줘요. 근데 얘가 디퍼렌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이런 연산들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저 네, F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그, 그럼 F의 정의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F가 갑자기 나오길래 네, 거기서부터 이해가 정말 안 갔거든요. 한 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순서가,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정의가 돼야 될 것은 M이라는 거예요. M이 정의가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좀 우리가 어쨌든 간에 M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M과 R 그 유클리디안 공간을 연결해주는 네, 사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M 위의 스칼라 펑션을 정의해요. M 위의 펑션. 뭐 여기는 이제 스칼라 펑션이긴 한데 스칼라 아니면 리얼 밸류드 펑션. 네, 리얼 밸류드 펑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예, 이름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리얼 밸류드 펑션.
순서가. 그래서 F. 그게 아까 나온 F가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M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아까 그 DU라고 쓴 거는 네.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였었잖아요. 잠시만요. 이유는, 그 네. 이게 네. F를 M 위에서 정의하긴 했지만은 그 자체로는 약간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미분할 네, 수가 없고. 맞아요. F를 이제 R2 위에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약간 그 글로벌리티를 좀 잃긴 하지만은 옮겨두고 걔를 이제 마치 F 틸다라고 두면은 그 상태에서 DU, DV를 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아까 DUF에서 F에다가 F가 바로 들어가는 게 F가 지금 이제 이미지가 R인데 그걸 뭔가 R2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거네요. 네네. 이게 네. 지금, 얘가, 어쨌든 이 연결이라는 게 풋사이가 지금, 어쨌든 간에 호메오몰픽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고,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이 공간을 그냥 좀 늘렸다 줄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메오몰픽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1대1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음, 이 M과 지금 유클리드 공간을. 이 연결. 그러면은, 음, 얘가 정의가 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 푸사이 인버스의 F. 네. 얘 같은 경우에는 Rn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의 미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Rn에서 R로 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얘를 근데 이제 Rn이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파셜 데리베티브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렇게.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는 이렇게가 네.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DU가 지금 받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역은 이제 R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쟤는 이제 R에서 R2로 가는 함수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런가? DU는 함수를 받는 오퍼레이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함수를 받는 오퍼레이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DU 자체는 어떤 함수를 받아서 이걸 R2로 옮기는 함수 제가 그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F라 쓰긴 했는데 근데 만약 제가 DU 안에 어떤 함수를 넣으면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넣으면 이거 자체가 여기 안에 어떤 R2 안에 있는 어떤 걸 받았을 때 이제 그 R2로 가게 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DUF도 함수가 되는 건가요? 그 R2에서 R2로 가는. 아니요, R2에서 네. R로 갈 거예요. R2에서 이건 R2에서 R로 가는. 네.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끝이 아니고, 제가 건너뛰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더 할게요. 그 다음에, M 위의 커브를 정해요. M 위의 커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커브인데, 마이너스 이필로부터 이필로까지로부터 M 이렇게요. 아니면 또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R에서 M으로 가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커브, 어, M으로 가니까,
인버스, 이게 M으로 가고, 커브, 잠깐만요. 헷갈린데? 죄송한 제가 곧 나가야 되는데 아, 네네네네. 질문 던지고 나가면 될까요? 네네. 이제 잠깐 헷갈리는 게 DUF를 했을 때 네. 결과물이 RURV가 DU 같은 애들의 예시가 맞을까요? RURV요? 네. 어,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잠깐 지금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게 네. DUF를 하면 저게 매니폴드 위에 있는 혹시 벡터라면 결과물이 이제 M의 엘레멘트여야 되는데 이제 아까 2차원 또는 1차원 그러니까 R1, R2가 언급되는 게 뭔가 갑자기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요? 혹시 제가 질문을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DUF phi 인버스 DUF, phi 인버스에 어떤 포인트 P를 넣으면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덜 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DU가 커브로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커브가 정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하고, 잠시만요. 이게 F가 R이고, R, G, 음, 커브랑 같이 엮어서 할 거면은 일단 받는 인풋을 마이너스 이필론, 이필론으로 두고 그게 커브로 옮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취하는 그 순서일까요? 네. C, 이렇게 아, 돼. 버스, F,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R에서 결국엔 R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지금 R에서 시작해서 M으로 가고, 얘가 지금 RN으로 가서, 이게 필요가 없구나. 이게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얘가 지금 R에서 시작을 해서 M으로 가고, 다시 R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이덴티티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전에 5번에서 했던 파트예요. 5번에서 했던 파트고,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DU, DV가 나오는 파트인데, DU는 뭐냐? C라는 걸 잡을 때, 어, C라는 걸 잡을 때, U방향으로만 되게. 그러니까 얘가 U방향으로만 되게. 얘가, DU를 할 때는 어떤 그 커브 U가 필요한데, 어, 얘는 어떤 애냐면, 투사이 CU를 하면은, CT는 T, 이렇게, T, V, U 플러스 T, V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CV 같은 경우에는 U, VT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정의된 CU와 CV. 그 2차원 그 토러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한 것뿐이에요. 그냥 맞게.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랑 그걸 다 구성을 해가지고 순서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구성한 거거든요. 그냥.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F, 푸사이, 푸사이 C 이거에 대한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이게 CU였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얘가 사실 얘가 F랑 무관하게 얘가 정의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아, 저 델타 U가 어떻게 나온 건지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파트는 잘 보시면 여기가 RN에서 R로 가는 함수잖아요. 이 파트만. 왜 네, 그러냐면 얘가 RN에서 M으로 가고 F에 의해서 R로 가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냥 파셜 데리베티브예요. 저거에 대한 partial derivative가 왜, 지금 이게 U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나머지가 다 없어요. 아, 빵이에요. 그러니까 파셜 데리베티브가 지금 이게 U 뭐 네, V 뭐 네. 있을 텐데 얘가 U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없어. 네. 이렇게 정의된 오퍼레이션, 이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이 오퍼레이션. F를 제외한 나머지 이 오퍼레이션을 아까 전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오퍼레이션. 이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걸 이제 기호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 파트 또는 이 파트 이 오퍼레이션들이 이 오퍼레이션을 탄젠트 벡터라고 불러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게 아마 첫 번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다 짜져보면 될 거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토러스에서 얘가 토러스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를 하나하나 연결시켜 보면 되실 거예요.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로 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를 미분한다면 어떻게 되고, 이 RN에서 R로의 미분이니까, 그 다음에 토러스에서 커브 어떻게 잡고, 그러면 이 연산은 지금 R에서 R로 가는 미분인데, 그, 그냥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고, 그러면 이거의 미분이 뭐 DT분의 DDT로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제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중에서 F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를 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요게 처음에 저희가 정의했던 R3 안에서 RU, RB를 정의했던 방식을 R3에 대한 디펜던시를 추상화하는 네, 네, 법이라는, 추상화하는 네, 파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히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있잖아요. 네, 이 파트가. 그러니까는 사실 똑같은데,
다른 것은, 이게 미분 연산자라는 거. 아, 아주 조금 코멘트를 달자면은 저희가 이 뭐 R3 위에서 이제 뭐 공면 있으면 거기 접평면을 그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잘 알고 있는 구조 위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앱스트랙트하게 그 이렇게 이렇게 매니폴드를 주고 그다음 이제 뭐 이런 패치를 잘 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접평면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 공간 자체가 토포로지컬하게 그냥 셋 그 레벨에서 정의되다 보니까 접평면을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썼던 그 풀이 얘를 이제 RN으로 뭐 여기서 R2로 환원을 한다였었고 근데 저희가 R2에서는 접선 벡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알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이 R2 자체를 정확히는 이 이렇게 잘 따여진 이 영역만 봤을 때 마치 이거를 그 평평한 그 공면이라 생각하면은 거기서의 접선 벡터는 이렇게 두 개로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파트가 아까 말했던 그 커브를 정의하는 그 방식이었고 이런 벡터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 매니폴드 위에 정확히는 이 매니폴드 위에 그 조그만 그 패치 UA라고 잘 얹어지길 원하는 거라서 그거를 정의하기 위한 좀 자연스러운 방식에서 이런 미분 연산자가 뜬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미분 연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탄젠트 벡터라는 걸 정의하면은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내적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냥 맘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적을 사실은 새롭게 그냥 정의를 해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적을 주는 그 얘네들 사이에 이제 내적을 정의를 하면은 결국에는 뭐 이거의 내적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바라보고 얘를 이제 보통 G라고 기술을 하고 이제 매트릭이라고 부른다. 리마니안 매트릭.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그다음 이 GIJ는 보통 이제 I번째 행, J번째 열을 의미하고 또는 그냥 I, J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매트릭스로 쓰이기 때문에 얘의 인버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G 인버스가 존재를 할 텐데 얘를 G 인버스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쓰진 않고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 좀 기호를 다르게 해서 뭐 뮤유라고 좀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아, 그 위첨자 슈퍼스크립트로 썼을 때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G의 인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표현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표현법이고 사실 두 번째는 이 표현법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좀 있긴 해요. 완전히 막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쓴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혹시 되게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 일단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벡터 정도밖에 없어서, 네, 그
지금 이걸 축약한 이거를 네, 벡터라고 부르는 거 자체가 거기서부터 거부감이 전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벡터라는 게 되려면 일단 다변수를 아웃풋으로 아니, 뭐 어쨌든 뭔가 다변수로 표현이 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축약해서 어떤 F라는 것을 인풋으로 받는 이런 기호가 그러니까 벡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이 굉장히 일단 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어, 그 3차원 벡터랑 첫 번째는 나중에 연결은 시킬 건데, 네, 기본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어, 얘는 어쨌든 간에 이 연산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연산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연산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산자에 대한 그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더라 해요. 선형성이랑 그 덧셈이랑 그 음, 뭐냐, 닷, 그 스칼라고, 그 다음에 뭐 연산 조건들 있잖아요. 액션들. 네, 네, 걔네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고, 네, 그 이 연산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그 RU, RV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랑 1대1 매칭을 시킬 수 있다예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내적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네들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죠? 지금 벡터 공간을 그러니까 그게 정의가 안 돼요. 이 논리상. 논리상 매적이 들어올 영역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네는 아무렇게나 줘도 된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아, 근데 일단 리마니안 메트릭이라고 정의된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뭔가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가우스 공률이 저희까지 저희가 서브 스터디 때 배우면서 했던 내용이 아예 없긴 한데 그러면 애초에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그 지점 되게 와닿지가 않네요. 뭔가 말씀하신 게 결국에 맞는, 네,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중에 이제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데, 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줘도 되니까는 사실 우리가 여기 토러스에서 그 3차원 공간에서 했던 그대로 주는 거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는 게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그 3차원 공간으로 주신다는 게 아까 이거랑 RU랑 이제 1대1 대응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V랑 RV랑 1대1 대응인데 네, RU, 그렇게 된, RV는 3차원에서 정의된 거니까 3차원에서 정의된 내적으로 이것들을 계산한 값을 얘로 3자로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니, 아, 그걸로 G를 삼자예요. G를 삼자. 아, 네. 어, 어, 그러면 이 G가 지금 음, 우리가 지금까지 음. 이야기했던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아, 그럼 내적을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럼 버스트 펀다멘탈이랑 똑같아지고 내적을 네, 다른 식으로 정의하면 또 달라지는 네, 값인 맞습니다. 네.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 구해지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가 되면은 사실은 아까 전에 이 부분,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파트가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거랑 R3에서 했던 RU, RV랑 일치시키면 사실상 세컨드 펀더멘탈 폼도 똑같이 나오고 가우스 공률도 똑같이 음. 나온다는 거예요. 가우스 공률이랑 가우스 공률을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정의가 되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결국 저희가 이제 좀 약간 뭔가 야비하게 프사이랑 프사이 인버스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에는 그 R3 공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임베딩 했던 그 공간이 아예 없어지게 만들음으로써,
가우스의 미대한 정리가 증명이 되는 거네요. 어, 네. 근데 아, 아직 정확하게 끝나진 네. 않았는데, 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이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가 사실 이 파트거든요. 음, 네. 무엇을 같다고 볼 것이냐 하고, 그 같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우스 공률이 변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거든요. 아, 그럼 저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게 결국 이 모든 계산 과정에서 중간에 이 p사이라는 거가 이거 하나하나당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p사이를 p사이 프라임이나 뭐 p사이 틸다나 뭐 다른 방식으로 바꿔도 그 값이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네. 네, 특정한 네. 조건에서는요. 이 푸사이와 네. 푸사이 틸다가 특정한 음. 조건이면, 네. 조건이면 같다. 아, 라가 이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빠르게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있는 이 U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그 Rn 네, 공간에 저희가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못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5번 밑에 쓰신, 아, 네, 여기 네, 있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아, 여기 5번이라 네네네네. 네. 네, 여기 있는 이 이유는, Z 눌러가지고 레이저로 좀 해야 제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네네. 그, R2 공간에, 지금은 R2죠. 토러스로 기준을 해서 R2인데, 이 Rn 공간의 벡터인 건가요? 지금 벡터로서 나타낸 건지 아니면, 네, 맞아요. RN로서의 벡터, 네, 그럼 RN. 여기에서 지금 얘랑 지금 얘는 이 모든 걸, 왼쪽에 있는 파셜 U는 여기 있는 거를 축약해서 쓴 거니까 얘랑은 네, 다른 건데, 그쵸? 얘랑, 왼쪽에 있는 얘랑, 오른쪽에 있는 얘랑은 다른 거죠. 네네. 네, 제가 그거 여기서, 그냥 대충 쓰느라고 나 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원래 다르게 써지나요? 같게 써질 건데, 근데 그 의미는 네. 조금 다른데 그냥 같게 써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Rn에서 R로 가는 함수에 대한 벡터의 미분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벡터에 대해서 Rn에서 R로 가는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벡터로 미분한 거니까 얘는 Rn 공간에 있는 값으로 나오겠네요. Rn의 벡터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뭐 근데, 예, XYZ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네. 어떤 뭐 그 벡터로 미분하면은 벡터로 나오지 아니에요. 아닌가? 이 위에 죄송합니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 나오는 거는. 근데 네. 이게 이제 어, 리얼 밸류드 펑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스칼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는 스칼라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잠시만요. 그 R에서 R2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네, 그 벡터로 가는 거 아닌가? R에서 Rn으로. 네, 맞아요. 벡터가 되는데 어차피 한쪽이 빵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그러면 CU를 잡을 때부터 U만 변하고 V는 안 변하는 걸로 지금 잡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음, 사실상 네. 여기가 A, 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파트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벡터가 나오고 여기는 스칼라가 나오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사실 여기는 이렇게 내적처럼 되긴 할 텐데, 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부분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뭔가 네,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아서 이따가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슬랙에다 남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트린직 지오메트리가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짧게 가져가고 빨리 남기민 선생님께서 하신 걸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남기민 선생님께서 하신 관찰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잠시만요. 제가 네, 뭘 했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 그, 네. 여기 왼쪽에다가 써보면은, 네, 저희가 세컨드 펀더멘털 폼에 들어가는 것들이 RUU 곱하기 N, 닷 프로덕트 N 이런 건데, 어, 근데 요거를, 네. 이게 했던 것도 발표하려니까 조금 잘 기억이 더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RU.N을 U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미분 룰에 따라서 똑같이 RUU 곱하기 N 더하기 RU.DNTU로 제가 표현을 엄청 섞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탄젠트 벡터고, 이거는 노멀 벡터니까, 요게 M 위에서 어느 지점이든지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델타 U에 대해서 파셜 데리베이트 한 것도 0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세컨 펀더멘털 폼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 RU 델타 N 델타 U로 표현이 되겠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네, 그러면 이제 또 모르는 거는 지금 요 부분을 모르니까 요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베이시스, 그 탄젠트 벡터와 노멀을 사용한 베이시스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저것도 델타 U, 델타 N, 델타 U, 어, U도 뭔가 어떤 상수의 그 다음에 탄젠트 벡터 더하기 어떤 상수의 두 번째 탄젠트 벡터 그 다음에 노멀 이거 또 어떤 상수의 노멀로 표현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어, 요거 할 때 했던 것처럼, 닷 프로덕트를 취하는 식으로 요 상수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는 좀 애매한 게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들이 오쏘근을 하지 않으면 요거 먼저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노멀 벡터는 만약에 노멀 벡터를 저희가 이게 이걸 뭐라고 하더라? 유닛이요? 네, 유닛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것의 길이도 또 이 토러스 위에서 어느 지점에 있던 간에 항상 다 1이 될 테니까 요것도 델타 U를 취했었나? 네, 델타 U를 취해볼게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것도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또 라이프니치 룰에 따라서 한쪽씩 해보면은 제가 n이고 똑같이 나올 테니까 n 그래서 2 곱하기
델타 N, 델타 U는 요거에 따라서 0이 나오겠고, 그러면 여기 0이니까 지금 이 노멀을 U에 대해서 미분해준 값이 서로 오소고널 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이 텀을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0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델타 N, 델타 U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요 두 탄젠트 벡터 안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 즉, 그 점의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요거 계산은 아까 처음에 윤현미 선생님이 해주신 것을 이용해서 똑같이 네, 그 매트릭스 연립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리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말 벡터가 있었을 때, 그 노말 벡터에 대한 지금 미분, 예를 들어서, 어, 저도 NU를 지금 착각해서 쓰고 있네요. 노말 벡터를 지금 U 방향으로 지금 미분한 거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결국에는 V 방향으로 지금 미분한 거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다 접평면 위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런 지금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말이라고 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말 벡터라고 하는 거를 토러스에서 시작하는 어떤 점이 있잖아요. 어떤 점이 있었을 때면은 P에서의 노말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맵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펑션처럼.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러스라고 보면 음, 이 점 예를 들어서 막 그 우리 세타 컴마 B로 했을 때는 뭐 0, 0이 될까요? 얘가 되면은 얘를 노말로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는 뭐 1, 0,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점을 집어넣던지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 벡터잖아요. 지금 정의상.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 이 단위 벡터들을 다 어차피 한 점으로 모아놓으면 그 원점을 모아놓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과가 9 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9 위에 있는 점을 표시하게 되거든요, 항상 노멀 벡터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이걸 이제 가우스 맵이라고 부르는 건데 노말 뭐 n이라는 지금 펑션이 토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스피어로 가는 스피어를 정의역으로 하는 아니, 토러스를 정의역으로 하고 스피어를 치역으로 하는 치역 공역 공역으로 하는 공역으로 하는 그런 맵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맵을 지금 U 방향으로 미분해 준 거, V 방향으로 미분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아까 전에 이 앱스트랙트한 거에서 지금 이때의 이 F를 지금 리얼 밸류드 펑션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 이후에 사실은 이제 좀 여기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어, 여기서 여기 사이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다른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구같이 다른 오브젝트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 f를 m에서 n으로 가는 이런 펑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B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뭐, 뭐, 이런 유클리드 공간에다가 얘도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 새로운 n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지금 이런 호메오몰픽한 펑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B 인버스,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시작이 지금 Rn에서 M으로 가고, 이거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F에 의해서 M에서 N으로 갔다가 얘가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RM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함수가 돼요. 이 함수가요. 이때 이 F가 여기서 N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가우스맵이라고 하는 이 N이 토러스의 한 점을 받아가지고, 그 단위 벡터, 그 노멀 벡터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는데, 그 노멀 벡터는 스피어에 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지금 구조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도 지금 이 맵도 지금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미분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RN에서, 뭐를 갖다 대면 여기다가 얘의 파라메터라이제이션과 얘의 파라메터라이제이션. 얘 같은 경우는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 인버스겠죠? 하면은 얘의 미분이란 걸 생각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기술이 되냐를 이제부터 조금 남김미 선생님께서, 어, 이, 바- 이, 이 방향으로 한번 조금 계속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선,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미분을 구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결국엔 하게 되실 거거든요. 미분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리고 이 미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지? 라는 거가 결국에는, 다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한번 전개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네요. 어, 어,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어, 이제 정확하게 세컨드 펀더멘탈 그 가우스 커버처를, 네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쪽 라인은 어떻게 가냐면, 지금 여기서 이쪽 라인이래. 아까 전에 이 파트 있잖아요. 이 파트는 어떻게 가냐면은, 리만 커버처를 구해요. 리만 커버처 텐서. 리만 커버처 텐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섹셔널 커버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가 이제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좀 더 애브스트랙트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리만 공률, 가우스 공률을 정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얘네 둘이 결국엔 만나요. 그래서 가우스 공률은 이 방향이 맞아요. 아,
가우스가 했던 방법은 저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네. 가우스가 정확하게 했던 방법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감마라고 하는 걸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크리스토펠 심볼을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 또는 이제 그 매니폴드 언어로는 이제 매트릭을 이용해서 매트릭의 미분을 통해서 산출을 하는 방식. 그다음에 얘를 다시 미분함으로써 이제 그 리만 공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접근 방식은 어, 지금 이 노멀 벡터가 어쨌든 간에 지금 미분을 했더니 지금 탄젠트 플레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그 사실을 결국에는 이 가우스 맵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이제 좀 더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 그래서 이 가우스 맵이라는 것을 미분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조금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저희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